30년간 이어진 흙탕물과의 전쟁. 동해안 최초의 수력발전소인 도암댐은 수질 오염 문제로 20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암호 하류인 정선 지역의 피해도 30년간 누적됐는데요. 그만큼 정선 지역민들에겐 아직 도암댐은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예전의 맑은 물을 다시 마실 수 있을까요? 도암호 수질을 맑게 되돌리는 노력은 도암댐을 관리하는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도암호의 수질을 측정하며 그 변화를 관찰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천연 광물질인 제올라이트를 활용한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암댐 인근에 걸린 플래카드가 눈길을 끕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제올라이트를 정선 주민들은 왜 반대하는 걸까요? 정선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05년도에 총리실에서 합의기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 도암댐은 발전 방류를 전면 중지하고 그 도암호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그 스로치를 다 제거한 이후에 하부 수문을 개방을 해서 도암댐에 담수된 물을 전부 다 하류로 빼버리겠다. 그리고 도암댐은 비인댐으로 만들어서 상부에서 비가 오면 그대로 하부 수문을 통해서 자연 유화 방식으로 되도록 이렇게, 그리고 홍수 때는 그 하부 수문에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다 통과하지 못하니까 저절로 이제 홍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홍수 조절 전용댐으로 만들기로 다 합의를 했어요. 90년대 도암댐 하부 수문 개방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정선군. 그만큼 강경한 입장입니다. 현재 정선으로 흘러오는 도암호의 수질이 썩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천연 광물로 만든 수질 개선제인 제올라이트를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류응집제인 그 루미라이트가 인체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식수원에 투입이 됐을 때 그것은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조류 개선제로 환경부에 등록은 됐다고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저희 국민들이 믿을 수는 없거든요. 강원대에서 하고 있는 실험을 보면 비온 뒤에 흙탕물이 된 도암호 물로 진행한 제올라이트 효과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물의 탁도는 훨씬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올라이트 성분이 이렇게 규소하고 그다음에 그 알루미늄 성분의 천연 응집제는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있는 광물질이거든. 그러니까 광물질을 갈아서 만든 분말이기 때문에 일반 토양하고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 내에 토양이 와서 쌓이듯이 루미나이트 쓰게 되면 그게 일부 깔아앉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이제 결합 침전돼 있기 때문에 걔들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연 상태에 그냥 토양과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런데 바닥에 가라앉은 제올라이트 침전물이 과연 안전한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수질 개선제로다가도 허가를 했고, 그 다음에 조류 물질 제거로도 허가를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있어. 실험도 해야 되고 독성 평가도 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 다 평가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하기 때문에 인증을 해준 거거든. 제올라이트는 독성 시험과 중금속 평가 등을 통과했고 올해 6월 환경부로부터 조류 제거 물질로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그 수질 개선에 그 효과가 크고 정말로 그 유용한 그 개선제라 그러면은 굳이 그 도암댐이면 살펴가도 되겠습니까? 뭐 저 팔당댐이라던가 청평댐 같은데 그런데도 하는 게 그 수도권의 그 수천만 인구를 위해 가지고 더 나았는데 굳이 도암댐에다가 하겠다는 것은 저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뭐 실험용이 아닌가. 최근 도암호의 수질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흙탕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고랭지 밭을 계단식 밭으로 조성하고 식생수로도 설치하고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 덕분이죠. 평창뿐 아니라 인근의 강릉시와 정선의 고랭지 밭에도 이런 사업들을 도입한다면 더 맑은 물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만으론 장마나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수질 오염을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 개선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비가 온 뒤에 제한적으로 제올라이트를 사용하자는 입장입니다. 1년 365일 쓰는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2급수가 거의 유지가 돼요. 다만 비가 오면 탁도 때문에 2급수를 벗어나. 그럴 때 좀 쓰는 거지. 수질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제올라이트를 먼저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평창 인근의 횡성에 위치한 주천강. 이곳 역시 상류 경작지 등에서 비점 오염 물질이 유입돼 수질 오염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횡성군에서는 지난해 10월 21톤의 제올라이트를 주천강에 살포했습니다. 주천강 수질은 가끔씩 그 흙탕물이 발생되고 있는데 비가 왔을 때는 좀 많이 흙탕물이 발생되고요. 하류는 건천화가 돼서 그 녹조도 약간씩 보이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수년 동안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보로 인해서 하류가 오염되기 시작했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는데 2018년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 중에 하나가 그 루미라이트를 뿌려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호응을 했고요. 작년에 강림보 인근에 제올라이트를 뿌린 결과 부유물질은 하루의 경우 95% 제거되었고 총인도 감소에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 상태인 1비급수를 나타내는 등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월과 9월 사이에 2차례 제올라이트를 살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루미라이트가 그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 그 수환경이 유속이 아무래도 있고 거기가 그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라면 효과는 더 좋았을 텐데 청태라든가 이런 것가 많이 사라지고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 치어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같은 그런 고여있는 물에는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주천강 수질은 거의 그 1등급에서 아주 좋은 거는 아니고요. 2등급 초반, 1등급 후반 그 사이로 지금 측정되고 있습니다. 유속이 있는 강보다는 호수인 도암호에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올라이트는 우리나라 주천강뿐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도 널리 쓰이는 수질 개선제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서 루미라이트가 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이제 이키사댐이라고 식수 이제 댐이고 거기다 써서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황궁 주변으로 있는 호수 거기다가도 이제 매년 이제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고요. 또 중국에는 사실 실적이 많은데 중국의 그 타클라마칸 호수라고
그 염색 공장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요. 그런 지역이니까 이제 당연히 그 물이 호수로 들어오니까 호수가 굉장히 이제 시커멓고 뭐 오염이 심하죠. 거기다 써가지고 개선을 해서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이제 호의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고랭지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강원도. 그 중에서도 평창의 고랭지밭은 해발 600m가 넘고 가파른 경사 때문에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비온 뒤의 흙탕물로 인해 주변 도시들에 주는 피해를 줄일 수 없다면 함께 공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평창의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지자체와 한수원, 주민과 전문가 모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암댐 수질 개선을 시도 중인데요. 지난 9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순 없었지만 평창 주민과 지역 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수질 개선에 관한 방향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흙탕물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 본연에도 흙탕물을 절감해야 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점 오염 사업은 군 재정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한수원은 현재 계획하는 수질 개선 사업을 즉각 실시하여서 한경부, 강원도, 평창군은 더 이상 도암댐 수질 개선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암호 수질 개선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질 개선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도암댐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평창과 정선 그리고 강릉이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수질 개선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까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물이 나빠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물을 왜 나쁜 상태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가? 그게 뭐 지역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강릉시, 정선군, 평창군이 함께 이 주민들의 어떠한 이런 그 열정을 뭐 수질 개선을 통한 어떠한 관광 마케팅을 조성을 해달라는데 좀 뭐 정선군도 그렇고 강릉시도 그렇고 이게 수질이 개선돼서 맑은 물을 보낸다는데 굳이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서로 협력 관계가 되는 MOU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창에서 내려온 도암호의 물은 만약 발전을 재개한다면 호수의 취수탑을 통해 강릉 쪽으로 유역 변경을 시켜 발전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홍수 조절용으로 정선 쪽으로 물을 보내게 되어 있어서 결국 강릉과 정선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20년 전 흙탕물로 오염된 도암호의 물이 발전 방류되면서 강릉의 남대천까지 오염시켜 발전 중단되는 상황까지 일으켰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강릉 시민들은 도암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원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강릉 시민들은 도암댐이 발전 중단된 사실이나 그 원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년간 도암호 상류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암호 수질이 개선된다면 도암댐을 활용하자는 응답이 73%에 달했습니다. 결국 도암호의 수질만 좋다면 어떻게든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강릉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겠죠. 또 최근 발전소가 있는 강릉시 성산면 주민들은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수질 개선 사업과 조속한 발전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도암호가 생긴 이후 줄곧 피해를 겪었다는 정선군은 아직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인위적인 수질 개선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의 불안함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탓도 있을 텐데요. 90년부터니까 30년째 도암호에 축적된 그 스러지가
소위 이제 부영양화되죠. 고인물이 썩는 그런 현상 때문에 사계절 오폐수가 지속적으로 방류가 돼서 이 맑은 강을 자랑하던 우리 정선 지역 물론이고 동강 전체가 늘 좀 맑은 강이 아니고 아주 오탁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으로 식수온도 오염이 되고 관광 자원에 많은 피해를 30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거든요. 지난 9월 코로나19 거리두기의 여파로 여러 차례 미뤄졌던 도암댐 수질 개선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수질 개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완강한 입장이었던 정선 주민들도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시연도 진행했는데요. 앞에서 보시면은 지명도가 선명합니다. 수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물 맛은 나쁘지 않은 거죠. 원래 이 정도 수질 개선 방향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정선 주민이 바라는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 도암댐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겠죠. 우선 누가 봐도 물이라도 좀 한번 깨끗한 걸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뭔가 시도를 해봐야지, 시도를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하지만 수질 개선제를 투입하기까지는 주민 동의와 지자체의 허가 등 필수적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암댐 수질 개선 사업이 성공하길 기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한 발전소를 20여 년 동안이나 방치해온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도암댐은 전력이 부족한 강원도 지역에 연간 1억 8천만 킬로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연간 한 20만 명의 인구들이 쓸 수 있는 양으로 우리가 강릉 시민의 한 80%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이제 비용적으로도 522억, 한 53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한 200명 정도의 순고용 인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는 큰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릉 수력발전소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설이자 수력발전 용량 중 국내 9위 시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원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항상 수력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력이 들어와야지만 전력망도 안정화시킬 수 있고 주파수의 안정화, 두 가지의 우리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최근에는 댐 발주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댐이 이제 환경을 파괴하는 구조물이라 그래서 많이 안 했는데 요즘은 환경을 하는 스위스라든가 아니면 뉴질랜드 아니면 노르웨이 이런 국가에서도 댐을 이제 전력망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댐을 꼭 짓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단순하게 강원도 지역에 전력이 부족하니까 댐을 지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용도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쯤은 이 재가동을 반드시 논의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될까. 그리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이 전부 다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암댐을 둘러싸고 각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마음인 것은 모두가 맑은 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평창군의 입장에서는 수질 개선에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대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일단 수질이 개선이 된다면 저희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고 시군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한강 상류인 송천의 수계를 맑게 유지해야 될 책임은 여러 기관에서 이제 나눠지고 있죠. 환경부나 또 강원도나 또 지자체 이제 평창군 그리고 정선군 그리고 지금 도암댐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한수원 등에서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지만은
어느 기관에서 하든가 도암댐이 존치하든 안 하든 간에 수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좀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노력을 거의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계획만 세웠고. 우리는 주천강 수질 개선을 하고 있는 횡성군 사례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질 관련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을 계기로 저희가 주민과 또 한수원과 군청과 함께 그 거버넌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수질 개선 방향이라든지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또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토론식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랑 사람이 같이 사는 구조를 우리나라는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 극단적인 서로의 대결이나 갈등이 아니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 관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다음에 그 지역의 전문가, 그 지역의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우리가 부시거나 또 한다 그러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렇다고 자연이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물줄기를 놓고 20년간 이어진 지역 간 갈등은 이제 물을 깨끗하게 하자는 공통의 인식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역가는 물론 유관기관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며 함께 소통한다면 20년간의 묵은 갈등을 해결할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정 강원의 함께하는 미래입니다.